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세계보고 중시보고 2부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 상담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셔서 내 포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는 이거는 고치고 싶은데 도저히 내 손으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장님의 도움을 좀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직접 상담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건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종목이 한 10개쯤 있어요. 근데 이제 특정 한 종목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점 뭐냐면 이 종목 하나가 그 계좌 멱살 잡고 그냥 걔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주식시장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도 물론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얘만 보이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오르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희비가 계속 이제 교차하고 이러다 보면 주식에 자꾸 이제 얽매여 가지고 이제 거기에 볼모 잡혀 버린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퍼스트 클래스 철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저는 사실 주식 투자를 추구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이 일단은 압축이 돼서 거기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솔직히 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종목 상담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포트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더 근본을 더 해결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아무튼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027-482로 오늘도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포스트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8월의 승부처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프닝할 때 살짝 멘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현지 시간으로 27일에는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이에요. 네. 저 결론부터 말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릅니다. 지금 정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뭐가 어떠다 단정지어서 말씀을 원래 잘 안 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지라는 사실 예측은 제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TMI로 우리 뒷 프로그램 하시는 이마 선배는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섞이니까 지금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제 그 바람은 뭐 있지만 지금은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한마디 더 보태는 것보다는 그냥 뚜껑이 열리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저는 오히려 속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뭐 오늘 금리를 올릴 것이냐, 뭐 잭슨홀 미팅에서는 과연 이 테이퍼링을 뭐 늦춘다는 시그널을 줄 거냐, 아니면 더 앞당긴다는 신호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팽팽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막상 이제 그런 어떤 결과치가 나왔다고 칠게요.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오늘 금리를 인상하면 과연 시장이 뭐 환호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또 뭐 골드만삭스가 또 미국의 테이퍼링이 원래는 12월 정도에서 11월로 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전문가들도 너무 팽팽한 지금 그런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이건 그냥 결과를 이제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일단 시장에 좀 맡기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참 이 차트를 보니까 참 작년부터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렇게 길게 보니까 참 코로나 참 이게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이때 정말 사실 죽도록 괴로웠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를 좀 회복을 아이고 이 뭐야? 저기 마우스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 자 이거 회복했다가 이제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이때가 이제 정말 동학개미 운동의 어떤 절정에서 여러분들이 환호했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때를 또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진짜 바꿔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자, 요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참 수익 내기 어려우셨던 거의 한 8개월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동안의 이 상승의 밑거름이 됐던 이 유동성을 뭐 거두어들이느냐 마느냐에 대한 지금 중대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다시 이제 좁혀갈게요.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우린 지금을 봐야 되니까요. 자. 최근 3일 동안 이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2.8%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뭐 일단은 다행스럽죠. 정말 뭐 3천이 뭐 깨진다는 뭐 그런 우려까지 있었지만 일단은 뭐 그런 어떤 패닉을 딛고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어제 되게 재밌었던 건 이거예요. 자, 시장이 그냥 딱 시가 부근에 끝났어요. 보시면 그냥 이걸 이제 십자 형태라 그러잖아요. 십자 형태.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시가 형성된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장중에는 좀 밀렸지만 네. 막판에 이제 다시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시가는 회복한 수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관망세가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수급득을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은 280억 정도 찔끔 샀고 기관도 220억 찔끔 샀고 그리고 이제 개인도 270억 찔끔 팔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주체도 지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 베팅한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모든 주체들이 보고 나서 좀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준비인 거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시장 위든 아래든 급격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뭐 결국에는 오늘 우리나라 그리고 내일 미국 이 두 나라의 통화 정책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벤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의 FOMC만 봤지 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 그렇게 주목하지 왜냐면 그냥 뭐 당연히 동결이라고 안 했던 측면이 했죠. 있는데 네. 모처럼 이번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금융통화위원분들도 상당히 오늘 좀 부담감을 갖고 아마 자리에 좀 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 금리 관련한 이제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네. 최근 이제 기준금리 추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의 어떤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이제 국고채 3년물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요 이제 두 자산의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저 아래쪽에 이제 쭉 깔려 있는 파란 선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코로나 이 패닉 때문에 0.5%로 인하를 한 이후에 지금 15개월째 지금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연 지금 올리느냐 마느냐 이건데 위에 있는 빨간 선 저 이제 좀 파도가 좀 등락을 반복하는 저 꼬불꼬불한 선은 저게 이제 국고채 3년물 이제 금리 추이예요. 그런데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좀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부터 사실은 테이퍼링이나 이 긴축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해졌던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장은 금리 인상 쪽에 나름의 베팅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0.5로 요지부동으로 계속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신압으로 금리 인상 쪽에 나름 베팅을 해왔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이제 저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언젠가는 이 벌어진 스프레드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사실 이 전망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은 금리 인상 쪽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채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동결이 우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죠. 네. 어제 기준으로 채권 전문가 중에 약 67%가 이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저 표는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실질금리,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아직은 좀 이제 동결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오전에 이제 금통위 발표가 나온 다음에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반응을 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이제 반응이 있을 것인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통화위원회가 잭슨홀 미팅보다 먼저라는 쪽에서 조금 아마 네. 금융통화위원분들도 잭슨홀 미팅 참 보고 열렸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잭슨홀 하니까 이게 무슨 어디 뭐 이렇게 청사 같고 건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잭슨홀이라는 게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그 한적한 좀 그러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스키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잭슨홀이라고 하니까 어떤 공간에 이렇게 다 뭐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휴양지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년 8월에 뭐 주요 뭐 이제 뭐 재무장관이나 뭐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그냥 뭐 통화정책 미팅도 하고 또 휴양도 하고 이런 사실 의도 취지인데 네.
작년이랑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축소돼 갖고 이번에 하루만 진행하니까 뭐 하루 동안 뭘 하겠어 하는 이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일단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통위가 먼저 열리게 되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왜 이렇게 시장이 네. 이 기준금리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이게 안타까운 건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것까지 아셔야 되는지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매년 하루하루 이제 시장 등락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고 일희일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뉴스를 검색하시면 당장 시장에 뭐 잭슨홀 미팅이 있다, 뭐 금리가 어쩌냐 이러는데 뭐 사실은 뭐 길게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이 이제 지난 2주 동안 많이 또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잭슨홀 미팅이 뭔데, 뭐 금리가 어쩌다는 건데 이제 이런 사실 궁금함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른다고 해서 저도 그냥 뭐 그때 가서 생각하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름의 어떤 시나리오를 할 준비를 해왔어요. 저랬을 때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있고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띄워주신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4가지가 압축이 되겠죠. 만약에 오늘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시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상하고 미국이 좀 테이퍼링을 빨리 할 것이라면 시장 영향이 일단 중립적이라고 해요. 왜냐면 미리 좀 선반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시장 키워드는 단언컨대 실적으로 갑니다. 실적. 왜? 이제 완전히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그죠?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가를 떠받치려면 실적. 그냥 오히려 깔끔할 수 있어요. 저러면. 깔끔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동결을 했는데 미국이 조기 테이퍼링을 시사한다고 하면 이건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반도체 패닉세를 빙자한 외국인의 그 엄청난 매도가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그런 시그널을 해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외국인의 또 매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상을 하고 미국이 좀 테이퍼링을 늦추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레 겁먹고 좀 먼저 오버한 측면들이 있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중립적이되 약간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최근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물론 이제 선진국이 진입하는 뭐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좀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는 자금 이탈의 가능성이 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조금 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는 또 여기에서 금리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분명히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 시장이 좀 중립적이면서 약간은 좀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일단 한번 동결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도 조금 늦춰주는 요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가장 긍정적인. 왜 단기적으로 봐야죠, 지금은. 여러분들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제 요만큼 반등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는 조금의 유동성에 대한 안도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해서 레벨을 좀 올려놓고 나서 그때 돼서 뭐 좀 이제 물린 종목 올라오면 또 이제 재정비해서 또 다시 또 들이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유동성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남아주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린 저는 시나리오별로 저는 좀 이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네. 뭐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미 연준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뭐 기존금리 인상이나 그 물가랑 고용이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행은 뭘 많이 신경 써요? 통화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금리가 인상 쪽으로 좀 이렇게 급격하게 조금 무게추가 이제 옮겨졌던 것은 네. 사실 이게 오비락이 이제 최근에 좀 보면 이제 가계부채를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어쨌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이기는 합니다만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될 어떤 명분을 계속 어떤 이제 암시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거의 1,800조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좀 명분으로 좀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네.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예요. 이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그 가계부채나 이런 쪽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좀 꺾이지 않고 있는 어떤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쪽이 아마 좀 명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죠. 하여튼 좀 중앙은행이 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연준은 조금 뭐 시장하고 조금 약간 이런 그런 쪽의 교감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시장보다는 전체적인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결정하는 좀 측면이 있다. 요걸 좀 여러분들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셨네요. 저희가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통위 외기로 좀 시장 얘기를 풀어봤고요. 포토 상담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세계보고 중시보고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